잠시라도 한눈 팔면 훌쩍 지나갈 것 같은 계절. 설레는 마음으로 가을을 맞이하는 풍경들 사이로 걸어갑니다. 남원의 예술가를 만나러 가는 길, 그 어느 때보다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들어오면서요, 무슨 그림책 속 들어오는 것처럼 너무 예뻐요. 아, 예, 뭐 그렇게 봐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곳 이야기가 궁금한데 좀 네.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잠깐 좀 자리로 옮겨서 그러면 네네네. 하시죠. 네. 야, 여기 이렇게 딱 앉아서 예. 담소 나누는 게 참 좋은데요. 아, 예. 이렇게 바라보는 하늘도 너무 예쁘고요. 예, 뭐 어떻게 이제 여기서 뭐 살게 됐는데 그 전에 이게 아버님이 살았던 집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객지나 이제 다른 곳에서 이렇게 있다가 여기 들어와서 이제 제가 작업을 하고 산지 지금 7년 정도 되는데 네. 그전에는 몰랐었죠. 꼭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이제 알게 됩니다. 이게 모든 인간 사는 세상살이가 꼭 그런 것 같은데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야, 집에 와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어떻겠냐. 아이고, 여기가 제가 어렸을 때 여기서 살았던 데이기 때문에 또 추억이 있고 어떤 그 기억의 공간인데 그렇다. 여기 와서 작업을 하자 하고 작업을 하게 된 지가 지금 이제 7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조금씩 손을 대다 보니 오래된 건축물이에요. 보시다시피 조금씩 손대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아기자기하던 이게 작업실 같은 공간이 됐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이 있는 집에 다시 돌아와 꺼내어보는 옛 이야기들. 손때 묻은 물건과 공간이 주는 정감, 그리고 화가의 감성이 담긴 소품들이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여러 번의 덧칠 끝에 비로소 완성되는 그림. 이경석 화백은 수고스럽고 더디더라도 자신만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중첩된 물감층 속으로 보일 듯 말 듯 은근히 존재를 드러내는 작업. 쌓고 또 쌓아내는 수많은 의미들. 그 덕분에 그만의 작품 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작업하시는 걸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세 개의 색을 계속 중첩한다는 느낌이 아주 강하던데요. 예, 뭐 보신 바와 같이 저는 이제 유화를 합니다. 네. 예, 유화는 그 중첩된 색의 그 질감이 굉장히 그 독특한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걸 요즘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이제 잘 안 하려고 해요. 오랫동안 제작 기간이 필요하니까. 예, 저는 지금 좀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그런 기법을 쓰는데 잘 봐주셨으라고 봅니다. 네. 저는 사실 작업하실 때 지켜보다가 제가 너무나도 놀랍고 감동스러워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아버님 관에다가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거기에다 또 밑에 글을 써놓은 게 저를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간에 대한 애착과 사랑과 깊이 있는 사색이라면 작품에 다 묻어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걸 계속 견지하고 계셨군. 네. 참 어떻게 보셨네요. 네네. 눈물이 나더라고요. 잠깐. 그래서 제가 지금 저걸 한 10여 년 전에 그랬던 걸 다시 이제 이렇게
뭐 액자를 넣어서 다시 좀 해놨는데 네. 저게 지금 아버님 관 뚜껑이에요. 그러니까. 목관 네. 그 자는 다 태우고 저 뚜껑을 잠깐 저거 좀 나 좀 주라. 왜 그러냐? 뚜껑이 아시다시피 반드던 것이 아니에요. 네. 가다가 이렇게 조금씩 네. 다리 쪽이 이만큼이 좁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대로 직소로 잘 잘라서 그 위에다 천을 씌우고 그림을 그렸는데 저도 저 그림 보면 참 울컥합니다. 지금 말씀하는데도 참. 저는 아버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찍 돌아가셔서 아이고. 아버님에 대한 어떤 부정이라든가 이런 걸 느끼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데 그런 사람에 대한 휴머니즘이 작품 속에서 이렇게 맑게 보이기보다는 흐릿하게 기억처럼 보이는데도 너무 선명하게 오는 메시지가 있어서 감동을 받았거든요. 유화로 그린 문인화가 아닌가 하는 느낌조차 받을 정도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아이고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뿐만 아니라 그 오랜 시간을 견인한 예술혼이랄까요? 아니면 예술 고집이랄까요? 어떤 게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고집스럽게 그리시기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글쎄 이제 작가들이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똑같은 어떤 걸 어려움을 겪고 그 사실 뭐 이 땅에서 작업하는 정말 우리 작가들 이야기 항상 이렇게 하면서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나름대로 좀 고집을 좀 부린 것이 기왕에 아까 그 집에서 이렇게 잠깐 대화할 때 말씀하실 때 아버님이 굉장히 저한테 후원을 이렇게 해주셨다고 할까? 기왕에 작업을 하려면 목숨 걸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들러리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저한테 이렇게 각인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항상 하여튼 가슴에 품고 하여튼 작업을 좀 열중하려고 하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나름대로 그냥 그 나이 들면서 고집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날카롭게 보던 것도 부드럽게 보게 되는 시선의 변화. 인간에 대한 성찰, 자연에 대한 시선. 화가의 신념이 담긴 작품에 다시 한번 눈길이 머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으며 꿋꿋하게 예술가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한다는 화가 이경섭. 그의 성찰과 인간애가 작품 곳곳에서 말을 걸어옵니다. 뒤로 보이는 작품에 집들이 참 많거든요. 네. 그 집들이 어디를 의미할까요? 뭐 이제 제가 여기 남원에 살고 여기서 지금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전부 남원 풍경들이죠. 어쩐지 집들이 서로 이렇게 어깨동무를 한 듯이 나란히 있는 모습이 정겹다고 그랬더니 남원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였네요. 네. 그렇다면 선생님이 작품하실 때 이 남원이라는 게 큰 의미를 지닐 것 같은데요. 뭐 의미라고 하면 큰 의미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죠. 네. 남원은 이제 아시다시피 천년 고도입니다. 네. 굉장히 오래된 어떤 고향인데 고장인데 제 고향입니다. 여기가. 제가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라서 어렸을 적에는 이제 여기서 뭐 물장구 치고 막 노는 어떤 그런 지역인데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어렸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네. 객지에 나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야 어쩌다가 이제 남원이 고향에 한 번씩 오면 여기를 이렇게 놓쳤구나. 여기에서 테마를 잡고 여기에서 내가 정말 주제를 삼아도 얼마나 좋은 작품들을 많이 이렇게 탄생시킬 수 있구나 하고 그리기 시작한 것이 남원의 어떤 풍경들을 그대로 그리면 재미가 없습니다. 아시지만. 네. 그래서 조금씩 재구성하고 이런 건축물들은
이쪽으로 가도 되고 저쪽 건축물은 이쪽으로 가도 이런 집들은 저쪽에 가서 따로 이야기를 해라. 나는 저 집을 끌어다녀야겠다고 그런 식으로 이쪽 저쪽을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조금 저런 어떤 반구상적인 어떤 작품이 나온 것이죠. 네. 지금 남원 말씀하시면서 마치 어머니 품속에 계신 것처럼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남원의 정서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또 작품 하시고 싶어 하는 어떤 이 방향성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또 어떤 작업을 더 하시고 싶은지요? 뭐 이제 크게 벗어나지는 이제 않을 겁니다. 간간히 제가 이제 말씀드린 중에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비쳤을 텐데, 어차피 사람이 이제 한번 살다가 어디 고장에서 살다가 이렇게 죽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따뜻한 시선으로 보는 남은 따뜻한 시선으로 보는 내 고향을 다시 이렇게 재구성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그 마음들이 이제 지금 이제 더 절실해지죠. 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예, 뭐 젊었을 때는 날카롭게 봤던 것도 나이 들면 좀 부드러운 시선으로 이렇게 봐주기도 하듯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것들을 그 메시지를 담고 어떤 그 따뜻한 시선으로 보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더 열심히 하면서 더 이제 하여튼 더 열심히 그려야 되겠죠. 네.